자,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보면, 의사표시 효력 발생인데, 그죠? 무슨 표시? 의사표시 효력 발생. 98페이지에, 그죠? 효력인데, 그죠? 그럼 의사표시가 되는 과정을 보면, 표시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이걸 표백주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주의? 표백주의. 그럼 발신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발신주의. 도달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도달주의. 내용을 완전히 읽어갖고 알았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이걸 무슨 주의? 요지주의. 이렇게. 근데 자, 그러면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그럼 여러분 상대방 없는 단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외우라 했잖아. 유언, 유정, 포기, 포기, 재단, 범위, 설립행위 5개, 그지? 다시 뭐? 유언, 유정, 포기, 포기, 재단, 범위,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동행위는 요 뭐? 표백주의입니다. 무슨 주의? 표백주의고. 그럼 요거는 표백주의는 또 어떻게 표시하냐면 의사표시가 있으면 무슨 시? 적시 효력이 발생하는 거. 적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 하면 무슨 방 없는 단동이 답해야 된다? 상대방 없는 단동이. 그지? 그 다음에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특별한 말이 없으면 무슨 주의다? 도달주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있다 없다 아무런 말이 없으면 있는 의사표시를 원칙으로 하잖아요. 그지? 그래서 우리가 의사표시 효력하면 무슨 달? 도달. 이거 원칙이다. 이게. 그럼 여기서 도달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볼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뭐한가? 놓여 있는 거. 뭐한가? 놓여 있는 거. 뭐하는가? 놓여 있는 거. 그래서 놓여 있는 것이고, 그래서 놓여 있으면 되거든. 뭐 하면 된다? 놓여 있으면 되거든. 그래서 상대방이 이제 법률상 상대방이 수령을 뭐해도 거절해도 효력 어떻게 한다? 발생한다. 뭐 하기만 하면 된다. 빨리 놓여 있으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집에 가는데 안 받는다. 그러면 여러 가지 우리 민사소송법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유치 송달, 보관 송달, 기타 등등 방법이 있거든. 안 받아도 무슨 송달? 유치 송달, 보관. 우리 민사소송법에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뭐 우측에 보관되어 있거나 하면 효력 발생한다. 상대방이 알면서 안 받는 경우.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그죠? 어쨌든, 요렇게. 근데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 예외가 무슨 주의냐면은 발신주의다, 예? 무슨 주의? 발신주의. 몇 개 있냐면, 그 5개 있다, 예? 몇 개? 5개. 우리 책에는 몇 개 있습니까? 6개 있네, 5개 있죠, 그죠? 몇 개? 5개. 여러분 어디 있냐면 101페이지. 여러분 근데 그죠? 그게 여러분 그 제한 능력자 있잖아요. 그 101페이지 메뉴에 가, 그지? 그 제한 능력자를 여러분 지금은 제한 능력자라고 하지만 한 7, 8년 전에 민법 개정하기 전에는 이걸 무능력자라고 그랬거든. 무슨 자? 무능력. 그래서 요 무능력자, 그 다음에 무능력자 상대방 최고, 요 촉구는 다른 말로 고치면 뭐? 최고에 대한 확답. 뭐에 대한 확답? 최고. 그 다음 다 무건대리. 다음 주 할 텐데 무건대리 상대방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 그 다음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 여부에 대한 최고에 대한 확답.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최고에 대한 확답. 뭐에 대한 확답? 최고에 대한 확답은 발신주의인데 여러분 최고에 대한 확답은 이거 말고 많다. 근데 그거 어떻게 오냐면 그 무능력자 무건대리 채무인수. 다시 뭐? 무능력자 무건대리 채무인수. 다시 무능력자 무건대리 채무인수. 최고에 대한 확답은 무슨 주의다? 발신주의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외우냐면 우리는 뭐 무무 채무인수 이렇게 기억합니다. 무슨 무무 채무인수. 다시 무무
무, 채무인수. 다시 뭐, 무, 채무인수 최고에 대한 학답은 발신주의고, 그거 외에 최고에 대한 학답 나오면 전부 다 무슨 딸? 또 딸주의다. 최고에 대한 학답은 이거 말고 많다. 근데 그 세 개만 최고에 대한 학답은 무슨 주의다? 발신주의. 어느 거 빨리 뭐, 무, 채무인수. 무능력자, 무건대리, 채무인수, 승낙 여부, 최고에 대한 학답 나오면 무슨 주의다? 빨리 발신. 그 외에 최고에 대한 학답 나오면 전부 다 무슨 딸? 도딸. 그래서 어쨌든 요 발신주의, 무, 채무인수. 최고에 대한 학답. 최고에 대한 학답은 무슨 주의고? 발신주의고. 그 다음에 사원총회 소집통지. 사원총회 소집통지. 자, 그 다음에 요거 다섯 번째. 요 격지자. 여러분, 격지자 간의 계약에 있어서 격지자 간의 계약에 있어서 뭐 승낙은 말씀. 여러분, 대화자 격지자는 거리적 개념이 아니라 시간적 개념이다 이란다. 예? 됐습니까? 대화자 격지는 거리적 개념이 아니라 무슨 적? 시간. 여러분, 세종시에 있는 사람이 부산에 있는 사람에게 전화로 합니다. 뭐 대화자. 그럼 세종시에 있는 사람이 부산에 있는 사람에게 편지로 보냅니다. 한 이틀 정도 걸려야 도달하잖아요. 그러면 무슨 자? 격지자 이러네. 거리적 개념이 아니라 무슨 적 개념? 시간적 개념. 그러면 어쨌든 격지자가는 계약에 있어서 승낙이 있으면 계약 성립합니다. 그래서 격지자가는 이거는 계약 성립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됐습니까? 격지자간의 뭐 계약 성립, 승낙이 있으면 계약 성립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요 격지자간의 뭐 승낙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요건 무슨 주의다? 발신주의. 다섯 개 꼭 기억해야 됩니다. 발신주의 어느 거? 무, 채무인수하고 사원총회 소집통지, 격지자간의 계약에 있어서 뭐 승낙. 그러면 대화자는 뭐 청약이든 승낙이든 대화자는 무조건 무슨 딸? 도딸. 됐습니까? 격지자 간의 뭐 승낙만 발신주의입니다. 되겠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우리 민법은 의사표시는 특별한 말이 없으면 무슨 주의가 원칙입니까? 도달주의. 무슨 주의? 도달주의가 원칙인데, 그러면 부도달, 연착, 오달의 불이익은 누가 입는다? 표자가 입는다. 이렇게 합니다. 누가 입는다? 표자. 무슨 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그렇다? 도달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도달되어야 표자가 주장할 수 있다. 도달 안 되면 표자가 주장한다? 못한다? 못한다. 무슨 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그렇다? 도달주의. 되겠습니까? 예. 부도달, 연착, 오달의 불이익은 누가 입는다? 표자. 많다. 이거 말고 막 많다. 책에 있는 거 다. 또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전달기간의 착오. 이 전달기간의 착오는 착오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착오가 아니고 무슨 달? 5달. 여러분, 갑이 을에게 의사표시해야 됩니다. 갑이 누구에게? 을에게. 그러면 누구에게 도달주의잖아요. 뭐 돼야 효리 발생한다? 도달. 무슨 딸? 도달. 근데 우편배달부가 무슨 배달부가? 우편배달부가 안 가면 퀵서비스가 병에게 배달했습니다. 누구한테 배달해야 되는데 빨리 을에게. 도달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잖아. 이걸 뭘 하노? 빨리 5달. 5달은 아예 금방 뭐랬노? 아예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걸 무슨 기간의 착오? 전달기간의 착오. 전달기간의 착오는 착오라는 말을 쓰고 있어도 착오가 아니고 무슨 달? 빨리 5달. 요거하고 잘 내는 게 표시기간의 착오. 표시기간은 말 그대로 뭐 착오로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뭐 할 수 있다? 취소. 요거는 뭐냐면은 여러분, 취소는 일단은 유효 무효? 유효잖아요. 유효니까 무슨 딸 떼야지?
도달돼야지. 그렇지. 갑이 을에게 의사표시했단 말이죠. 도달했다 안 했다 빨리. 했다. 했다 안 했다? 했다. 근데 중간에 무슨 자가, 전달자가 야 A라고 전달했는데 내용을 잘못 전달했을 때 이걸 표시기간에 착오라는 거야. 도달했다 안 했다 빨리. 했다.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내용을 잘못 전달했다.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요거 하고 구분하겠습니까? 또 많다. 너무 많이 하면 안 되잖아요. 왜? 조금씩 해야지. 나중에 하면 머리 그래갖고 그지? 또 많다. 뭐 많은데 요거 하고 일단 요거는 해야 되는데 왜? 그 다음에 발신 후 사정변화 어사비유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지금 대기본 원칙만 하고 있습니다. 자, 발신 후 사정변화 어사비유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언제만 능력이 있으면 되냐면은 할 당시에 언제 할 당시에 언제 할 당시에 언제 할 그게 100페이지 맨 밑에 다 발신 후 사정 변경 언제만 발신할 당시에만 능력이 있으면 된다. 언제만 능력이 있으면 된다? 할 당시에 언제 할 당시에 언제 할 당시에 언제 할 당시에 언제 발신할 때만 능력이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뭐 하면은 빨리 뭐 하면은 도달하면은 효력 어떻게 한다? 발생합니다. 뭐 하기만 하면은 도달. 그러면 언제만 능력이 있으면 되고 빨리 할 당시에 하고 나서 중간에 도달하기 전에 뭐 하거나 사망하거나 또는 능력을 뭐 할지라도 상실할지라도 또라이가 되더라도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뭐 하기만 하면 된다. 빨리 도달. 언제만 능력이 있으면 된다. 빨리 할 당시에만 능력이 있으면 된다 말이에요. 언제만 할. 그걸 발신 후 무슨 변화? 사정 변화. 됐습니까? 하고 뭐 하기만 하면 빨리 도달하기만 하면. 근데 단 이런 건 예외. 단 이게 원칙이다. 단 사람의 중점이 있는 고용, 위임, 조합의 청약에서는 발신 후 뭐 하면은 사망하면은 청약 효력 어떻게 한다? 청약 효력 뭐 한다? 상실한다. 요건 예외. 단 이런 말 붙은 건 예외다. 그럼 일반적으로는 언제만 있으면 된다. 일반적으로는 언제만 있으면 된다. 빨리 할 당시. 언제 할 당시. 하고 나서 도달하기 전에 중간에 사망하거나 또라이가 되더라도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뭐 하기만 하면 도달. 그치? 그 다음에 또 이제 수령 능력. 무슨 능력? 수령 능력. 그지? 수령 능력은, 그럼 누구한테 도달돼야 되냐면은, 수령 능력은 행위 능력이다, 이게. 무슨 능력? 행위 능력. 그럼 만약에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다. 누구한테 도달돼야 된다? 상대방이 무슨 능력자다? 제한 능력자인 경우. 누구한테 도달돼야 됩니까? 원칙. 법정 대리인한테 도달돼야지. 원칙 누구한테 도달돼야지? 법정 대리인. 법정 대리인에게 뭐 돼야 된다? 도달돼야 되고. 그럼 만약에 제한 능력자에게 도달됐다. 제한 능력자가 뭐 했다? 수령한 경우. 제한 능력자가 수령한 경우는 원칙 효력 발생하지 않습니다. 원칙 효력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누구한테 도달돼야 되고? 법정 대리인. 제한 능력자에 도달됐다. 효력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단 누가 알거나 법정 대리인이 안 경우, 누가 안 경우? 법정 대리인이 안 경우, 안 때부터 만약에 제한 능력자가 수령했다는 걸 누가 알면은 법정 대리인이 안 경우 안 때부터 효력 발생.
제한능력 수령한 때부터 효력 발생이 아니라 뭐한 때부터? 안 때부터 효력 발생하고, 그럼 또 제한능력자 스스로가 뭐를 주장하면은 도달을 주장한 경우는, 도달을 뭐한 경우? 주장한 경우는 당연히 누가 한 것으로 본다. 법률상 당연히 누가 한 것으로 본다. 법정 대리인이 한 것으로 본다. 이게 왜? 법정 대리인은 항상 누구에 대한 안타니를 세우고 있다? 제한능력자. 그래서 제한능력자 스스로가 도달을 주장하면은 누가 한 것으로 보고 빨리 법정 대리인이 한 것으로 보고 효력 어떻게 한다? 뭐 발생한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있습니다. 응? 그런 거. 그 정도 알면 그저 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대리로 넘어갑니다. 무슨 이? 대리. 그치? 많은데 뭐 칠판 요요 있는 것만 하면 됩니다. 왜냐면 다음에 문제풀이 할 때 또 약간 무슨 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시키거든. 자, 그러면 이제 대리로 넘어갑니다. 무슨 이? 대리. 대리로 넘어가는데, 여러분 대리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법률행위는 누구하고 해야 됩니까? 본인과 상대방. 그지? 요 본인과 누가 해야 된다? 상대방. 이렇게 해야지. 대리, 법률행위는, 그지? 법률행위는 누가 해야 된다? 본인과 누가? 상대방. 근데 본인이 바쁘다든가 본인이 능력이 없다든가 하면은 누구를 선임합니까? 빨리 대리인. 그럼 대리인과 누가 합니까? 상대방. 그래서 일면적인 법률관계가 몇면적인 법률관계로 발전한다? 3면. 그치? 그거. 요거 항상 대리는 요 삼각형이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되는데, 이게 삼각형이 없는 상태에서 하면 무슨 판 된다? 개판. 그지? 대리는, 자, 그럼 좋다. 본인 대신에 누구를 선임합니까? 대리인과 무슨 방? 상대방. 그럼 본인과 요 대리인의 관계를, 요걸 대리권, 대리인과 상대방의 관계를 무슨 행위? 대리행위. 본인과 상대방의 관계를 무슨 효과? 대리효과. 이렇게 하잖아요. 그지? 자, 근데 어쨌든 대리인과 누가 하는데, 상대방과 하는데, 판단 결정은 누가 하느냐 하면은 대리인이 독자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집니다. 독자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집니다. 무슨 죠? 독자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진단 말이죠. 됐습니까? 독자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집니다. 자, 판단결정 누가 한다? 빨리. 대리인. 판단결정 누가 한다? 대리인. 그럼 만약 대리인이 본인의 의사와 달리 결정해도 그대로 누가 책임진다? 본인. 됐습니까? 꼭 기억합니다.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가지는데 상대방과 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하느냐 하면은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고, 누구의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고, 법률효과도 누구? 본인에게 기속합니다. 자, 그러면 그럼 대리의 가장 기본은 판단결정 누가 하고? 대리인. 판단결정 누가 하고? 대리인. 판단결정 누가 하고? 대리인. 대리인이 하지만 모든 법적 책임은 누가 진다? 빨리. 본인. 누가 진다? 본인. 요게 두 개 요거 지고 있어야 돼. 이거 안 된 상태에서 대리하면 개판되는 거지 뭐. 여러분 이제 법 공부해보니까 앞에 거 모르고 중간에 거 뚝 한다.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왜? 우리 이게 제일 중요해. 대리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냐면은 판단결정 누가 하고? 빨리 대리인. 모든 법적 책임 누가 진다? 본인. 이게 돼야 된다. 그럼 만약에 대리인이 본인의 의사와 달리 결정해도 그대로 누가 책임진다? 본인. 그런 경우 착오를 가지고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하네. 왜? 판단결정 누가 하니까? 누가 하니까? 대리인. 그치? 이게 이제 대리 기본적인 돌아가는 구조고, 그러면 이제 대리하고 이걸 이제 거기에 뭐 109페이지 대리의 삼면관계 이런 거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 주시고, 그럼 대리에서 이제 대리와 구별되는 개념, 거기에서 이제 2번 사자하고 무슨 자하고? 사자하고 간접 대리 그 두 개만 여러분 시험 문제 나옵니다. 무슨 자와? 사자와. 사자는 심부름꾼을 사자라고 그러는데, 이게 그럼 간접 대리 그 두 개를 가지고 시험 문제 잘 출제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사자는 심부름꾼을 사자라고 한다. 이게 무슨 자? 사자. 무슨 꾼? 심부름꾼. 심부름하는 사람. 그래서 그럼 대리에서는 판단 결정 누가 하고? 빨리 대리인. 모든 법적 책임 누가 진다? 본인. 근데 사자는 본인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야 요 김영감님 좀 갖다 드리라 이렇게 했다마니 아들이 사자다. 아들이 무슨 자? 사자. 사신할 때 사자에 요거 사자인데, 그러면 김노인 할아버지한테 가서 누가 이름으로 빨리 아버지의 이름으로 법률 효과 누구? 아버지. 그럼 자 사자하고 대리하고 공통점 빨리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고 법률 효과 누구? 본인. 다시 사자하고 대리하고 공통점 누가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고 법률 효과 누구? 본인. 그러지만 요거는 대리는 판단 결정 누가 하지마. 대리인. 사자는 누가 결정 빨리? 본인. 사자는 어떻게 하는 게 사자고? 전달하거나 완성하는 자 이런 말 쓴다. 그런 단어는 외운다. 그런 단어가 나오면 아 무슨 자구나. 사자. 금방 뭐랬노? 전달하거나 완성하는 자 나오면 무슨 자? 사자고. 본인의 의사표시를 전달하거나 완성하는 자 나오면 뭐? 사자. 사자에서는 누가 판단 결정한다? 빨리 본인. 대리에서는 판단 결정 누구? 대리인. 그치? 그래서 대리와 사자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렇게 하는 게 간단하게. 그래서 뭐 그까지 하고 요 하여튼 또 많은데 그죠? 까지는 기억하고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간접 대리는, 그래서 사자는 아까 여러분 대리와 사자의 공통점 빨리 대리와 사자의 공통점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고 법률 효과 누구? 본인. 그지? 모든 법적 책임 누가 진다? 본인. 하지만 대리에서는 판단 결정 누가 하고? 대리인. 사자는 판단 결정권이 없고 판단 결정 누가 한다? 본인. 그럼 사자는 빨리 대라. 전달하거나 뭐하는 자? 완성하는 자. 누구 의사표시를? 본인의 의사표시를 전달하거나 완성하는 자.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뭐 더 하면은 요 대리인이 불법행위 하면은 누구의 불법행위는? 불법행위는 대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대리인이 불법행위 했다. 누가 책임지냐면 대리인 자신. 여기에서는 사자가 불법행위 했다. 누가 책임지냐면은 본인이 책임진다. 이게. 걔도 사자가 될 수 있다. 말 잘 듣는 거. 뭐도 사자가 될 수 있다? 걔. 아까 요 대리인에서는 대리에서는 대리인이 불법행위 했다. 누가 책임진다? 대리인. 됐습니까? 불법행위 대리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누가 책임진다? 대리인. 근데 사자, 걔도 아까 사자 될 수 있다 했잖아요. 만약에 걔가 주인이 걔한테 야, 저 병 물어 해서 걔가 병 물었잖아요. 걔가 물었습니까? 본인이 물었습니까? 본인이 물었지. 걔는 인식이 없잖아요. 본인이 걔한테 야, 병 물어 병한테 가서 물어 했잖아요. 걔가 가서 물었잖아요. 누가 물은 거랑 마찬가지. 본인. 그래서 사자에서는 사자의 불법행위는 바로 누구의 불법행위? 본인의 불법행위 이렇게 한다. 예. 그래서 사자에서는 본인이 뭐지지만 불법행위를 누가 책임지지만 본인. 대리에서는 불법행위 누가 책임진다? 대리인. 그런 거. 그거까지. 그래? 그런 거 이제 기억하고, 그 다음에 간접 대리는 대리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민법 대리하고 완전히 반대다. 대리인 자기 이름으로 하고. 다시 누구의 이름으로 하고? 대리인 자기. 법률 효과 누구? 대리인 자신. 하고 그 이익을 누구? 본인에게, 본인이란 말 안 쓰고 여기는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 이렇게 한다. 이게. 되겠습니까? 다시 누구의 이름으로 빨리? 대리인 자기의 이름으로. 첫째 줄. 이 타인의 계산이는 본인의 계산. 본인이 시키는 대로 하지만 법률상으로는 누구의 이름으로? 대리인 자기의 이름으로 하고, 법률 효과도 누구? 대리인 자신에게 기속한 후 그 이익을 누구한테 이전한다? 본인에게 이전하는 거. 이걸 간접대리라고. 간접대리는 민법은 한 개도 없다. 민법에 없고 어디에 있냐면 상법에 있다. 예? 무슨 법? 상법. 그지? 그렇게 해서 넘어갑니다. 그지? 하고, 그 다음에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는 뭐, 여러분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는 그 재산법상의 법률행위에 적용합니다. 무슨 법상의 법률행위? 재산법상의 법률행위. 한마디로 거기 법률행위 앞에 가로 1번 법률행위 앞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 재산법상의 법률행위. 무슨 법상의 법률행위? 재산법상의 법률행위에 적용하고, 가족법상의 법률행위는 대리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준법률행위는 적용 안 하는데 준법률행위에서 적용되는 거 여러분 우리 저번 주에 준법률행위 할 때 뭐 무슨 체거, 의체거, 관통성 각종 체고와 각종 거절 무슨 체거, 의체거, 관통성 의사의 통지와 간염의 통지는 준법률행위지만 대리를 어떻게 한다? 적용한다. 되겠습니까? 예. 다시 그럼 대리가 적용되는 것은 어디에 적용한다? 빨리 제3법사의 법률행위 준법률행위에는 대리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하지만 준법률행위 중에서 예외적으로 두 개 뭐 의체거 관통성은 대리를 어떻게 한다? 적용한다. 그 다음에 대리의 종류인데 자 여러분 대리의 종류에서 여러분 요 대리인에는 그럼 자 요 대리 종류에서 본인이 직접 해도 되는데 누가 해도 되는데 본인이 직접 해도 되는데 누가 본인이 누구한테 시킨다? 대리인. 이걸 임의 대리인이란다. 예? 임의 대리는 어떻게 하면은 대리인이 되노? 본인이 얘 내 대신 좀 해라 하는 무슨 행위? 수권행위라는 말. 예? 무슨 행위? 수권행위. 권한을 수여하는 거. 무슨 행위? 수권행위에서 대리인된 사람을 무슨 대리인? 임의 대리인. 그 다음 법정 대리인은 앞으로 법정이라는 자 여러분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은 친권자 부모다. 어디에? 우리 민법에 규정이 있다. 가족법에. 앞으로 법정 나오면 뭐로 바꾼다 빨리? 법률 규정에서 대리인된 사람. 이걸 무슨 대리인? 임의 대리인. 임의 대리인은 무슨 행위? 빨리 수권행위. 법정 대리인은 법률 규정. 그치? 요거고 그 다음에 또 요 대리인이 가서 하는 대리를 무슨 대리? 빨리 능동 대리라고 그러고 요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해서 받아놓는 대리를 무슨 대리? 수동 대리. 그지? 그까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능동 대리는 적극적으로 가서 하는 대리를 무슨 대리? 능동. 받아놓는 대리를 무슨 동? 수동. 임의 대리는 늑자 무슨 행위? 수권 행위. 본인이 내 대신. 법정 대리는 무슨 규정? 법률 규정. 그럼 이렇게 대리권이 있는 정상적으로 이런 대리권이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것을 무슨 대리? 유권 대리. 그러면 본인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법률 규정에 근거도 없는데 자기가 본인의 대리인하고 사칭하면서 하는 걸 이걸 무슨 대리? 무권 대리. 제목 기억하면 된다. 책 볼 때 항상 제목 알면은 그냥 넘어가도 좋다. 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무슨 건으로 넘어갑니까? 대리권으로 넘어갑니다. 무슨 건? 대리권. 제목 가지고 공부한다. 책 가지고 만약에 공부하면은 무슨 건? 대리권. 그럼 대리권은 뭘 대리권이냐 하냐면은 요 본인과 요 대리인의 관계를 대리권이라고 하는데 그럼 대리권의 발생 대리권의 발생 여러분 책 안 보고 할 수 있어야 된다. 제목 가지고 대리권의 발생은 임의 대리는 아까 무슨 행위? 빨리 수권 행위. 법정 대리는 빨리 법률 규정. 그죠? 그럼 발생도 알았으면 뭐도 할 수 있노? 빨리 소멸. 특유한 소멸 사유. 임의 대리는 어떻게 하면 소멸하노? 임의 대리는 뭐 수권행위 철회 그만해 하면 되잖아요. 임의 대리는 수권행위 무슨 회? 철회와 임무 종료. 법정 대리는 빨리 뭐에서 됐노? 삭제 폐지 박탈. 삭제 폐지 박탈. 이건 특이한 소멸 사유고 특이한 소멸 요거 잘 논다. 임의 대리는 무슨 회? 철회. 철회는 어디에서만 나오는 거 빨리 임의 대리. 누가 그만해? 본인이 그만해 하는 거 그지? 그 다음 법정 대리는 법률 규정. 그럼 요 공통 소멸 사유. 무슨 통? 공통. 요런 사유가 있으면 무조건 소멸한다. 네 가지. 본인의 사망. 그 다음에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의 뭐 파산. 대리인의 뭐 성년 후견 개시. 요 금치산 그지? 요거 되겠습니까? 예, 요거. 간단하게 자, 요거
소멸, 임의 대리는 뭐 철회, 그 다음 뭐 임무 종료, 법정 대리는 뭐 없애면 되노? 법률 규정 삭제, 폐지, 박탈. 그 다음 요건 별 거 없고, 요건 무슨 통? 빨리. 공통 요 4개는 기억해야 된다. 뭐의 사망? 본인의 사망. 본인하고 있는 거 한 개밖에 없다. 본인 한 개, 대리인 3개, 본인 한 개, 대리인 3개. 다시 뭐 본인 한 개, 대리인 3개, 본인 한 개, 대리인 3개. 됐습니까? 대리인의 사망, 파산, 대리인의 뭐 성년 후견 개시. 지금 됐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15페이지에 대리권의 범위 들어갑니다. 무슨 권의 범위?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자, 근데 뭐 순서 하면 됩니다. 발생, 임의 대리는 아까 빨리 수권행위, 법정, 법률 규정, 소멸, 특이한 소멸, 공통 몇 개? 4개. 그 다음에 세 번째, 대리권의 범위. 자, 대리인의 권한 범위인데, 됐습니까? 대리인의 권한 범위인데, 뭐, 정해져 있는 경우와 정해져 있지 않는 경우. 시험은 어느 게 시험 문제 나오겠네? 정해져 있지 않는 거. 정해져 있는 경우는 정해진 대로. 됐습니까? 정해진 대로. 임의 대리는 무슨 행위? 빨리 수권행위에서 정해진 대로 하면 되고, 법정 대리는 무슨 규정? 빨리 법률 규정에서 정해진 만큼만 하면 되거든. 근데 막 정해져 있지 않는 거, 이거 어떤 거 하면 되노? 막 무조건 외울 게 아니라 정해져 있지 않는 경우는 어떤 거 하면 되노? 그냥 사람만 선임하고 대리인이 할 수 있는 범위를 안 정해줬단 말이지. 안 주고 본인이 무슨 발했다? 행방불명됐다. 그럼 대리인이 얼만큼 할 수 있노? 그렇지. 기본적인 거 이렇게 하면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무슨 적인 거? 기본적인 거. 정의가 정해져 있지 않은 거는 무슨 적인 거? 기본적인 거. 이 기본적인 걸 우리 체계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보존, 이용, 계량의 무슨 행위? 관리행위. 를 하는데 뭐가 변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의 관리행위 이렇게. 보존행위는 무제한적으로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뭐 할 수 없는 거는 뭐 처분행위와 이런 거는 얘하고 할 것도 없지 뭐. 무슨 행위와 처분행위와 뭐가 변하는 성질이 변하는 관리행위는 할 수 없다. 하려면은 본인의 뭐를 얻어서 빨리 동의. 그치. 끝나뻔네. 그치.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지. 제목 가지고 제목만 쫙하게 내가 인지하면은 답이 나온다. 법과 공부는 제목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지 내용을 가지고 공부하는 거야. 이게 제목 한 개 빼먹어도 관계없다. 제목. 여러분은 막 책 내용을 가지고 허적거리잖아요. 내용하면 힘들다. 시험하는, 출제하는 사람, 제가 원래는 이렇게 교수가 하고 싶어가지고 대학 조교를 3년간 유급조교. 유급조교는 공무원 7급 상당 월급 지급하거든, 학교에서. 하려고 한 3년간 했는데, 해보니까 내가 능력이 안 돼서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땡치우고 학원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냥 할 때 항상 시험 문제 출제할 때 교수님이 딱 제목 적어놓고, 뭐 적어놓고? 제목 적어놓고 항상 문제 만든다 할 때. 그래서 무슨 목이 중요하구나. 제목, 그렇지. 제목이 중요하다. 큰 제목. 집에 가서 공부하기 싫으면 제목만 적어봐라. 띄엄띄엄 해가. 거기다가 치우면 되거든. 이렇게. 그럼 이게 됐잖아요, 그지? 요 범위. 그 다음 4번 제한 시험 문제 짱 중요. 잘 낸다. 거기 되겠습니까? 어디 나오냐면은 117페이지 대리권 제한 짱 중요 시험 문제. 대리권 제한. 그 다음에 120페이지 대리권 남용 되겠습니까? 그거 시험 문제. 자,
대리권 제한. 무슨 권 제한? 대리권 제한. 그럼 대리권 제한은 원칙적으로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자,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한다? 금지. 그지?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한다? 금지. 그러면 여러분, 자기계약은 뭐냐면은 갑과 을이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갑과 을이 계약을 을이 자기가 당사자이면서 갑의 뭐로서 대리인으로서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을이 자기 자신에게 유리하게 하겠습니까? 갑의 대리인으로서 유리하게 하겠습니까? 자기 자신, 이걸 자기계약이라 합니다. 그럼 자기계약하면 누구한테 손해가 발생하노? 갑한테 손해가 발생하죠. 그래서 못하게 한다. 그 다음에 또 요 갑과 을이 있는데 요 대리인이 요 갑도 대리하고 을도 대리하고 양쪽 다 대리합니다. 그러면 어느 한쪽에 분명히 뭐가 발생한다? 손해. 그래서 금지한다. 이게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자,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는 금지하는데 어느 한쪽에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금지한다 이런 말 안 쓰고 어떻게 하냐면 이해관계가 무슨 관계가? 이해관계가 무슨 반? 상반되기 때문에 금지한다. 그럼 만약에 할 수 있는 거는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원칙 금지하는데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를 뭐 허용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허용하는 경우는 첫째 이해관계가 무슨 관계가? 이해관계가 무슨 반되지 않거나 상반되지 않는 거 요거 잘 내는데 여러분 아들이 있고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들이 지금 태어난 지 이제 한 3개월 됐습니다. 아버지가 돈이 엄청나게 많은 재력가입니다. 됐습니까? 세금 문제랑 이런 것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정려합니다. 아들 이름으로 뭐 부동산이든 뭐 세금 내고 정여한단 말이지. 그럼 아들은 지금 받을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아버지는 뭐 정여자고 아들은 뭐 수정자인데 아들이 지금 태어난 지 3개월밖에 안 됐단 말이지. 근데 이럴 때 아버지가 또 정여자면서 아들의 뭐로서 대리인으로서 아버지가 수정도 하거든. 하더라도 이런 경우는 자기계약이지만 아들에게 유리분리 아들에게 유리 이건 자기계약이지만 이해관계가 무슨 반되지 않기 때문에 상반되지 않기 때문에 허용한다. 이게 상반되지 않거나 그 다음에 본인이 미리 본인의 뭐가 있거나 동의가 있거나 그 다음에 세 번째 등기행위. 여러분 등기는 여러분 등기법 시간에 하겠지만 갑의 집을 을에게 팔았습니다. 매수인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르고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어디에 가서 등기소에 가서 공동신청이거든. 무슨 신청? 공동신청. 근데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불하고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등기하러 갑시다 했더니 원래 손잡고 가서 공동하는 게 원칙이거든. 그러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불하고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등기하러 갑시다 했더니 매도인이 나 챙길 것 다 챙겨가지고 나 가기 싫어. 나 등기 필증 주고 인감 주고 위임장 적어주고 다 줄 테니까 가서 너 혼자 가서 해. 자기가 매수인 당사자면서 매도인을 대리해서 자기 이름으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걸 무슨 계약이라노? 자기계약. 무슨 계약? 자기계약. 그 다음에 자기 혼자 가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안 되면은 누구한테 맡깁니까? 법무사에게 맡기잖아요. 각각 따로 안 맡기고 한 사람에게 맡기잖아요. 이걸 무슨 대리? 쌍방대리라는 말 씁니다. 그래서 등기행위는 자기계약과 쌍방대리 허용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채무이행. 어차피 돈은 갚아야 됩니까? 안 갚아야 됩니까? 갚아야 되죠. 그지? 채무이행 요 네 개는 허용하는데 자 중요합니다. 채무이행도 원칙적으로는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를 허용하는데 단 채무이행 중에서 이해관계가 상반될 가능성이 있는 이해관계가 무슨 반? 상반될 가능성이 있는 6개 금지합니다. 6개는 어떻게 한다? 금지한다. 이거 짱 중요. 그 6개는 꼭 기억해야 되는데 어디 있냐면은 그 6개 어디 있냐면은 그 118페이지에 채무이행 해가지고 그 밑에서 세쳐줄 예컨대
찾았습니까? 땡땡 채무 이행해서 다섯째 줄 예컨대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아니 다 자기하고 쌍방대리 금지의 효과 바로 위에 찾았습니까? 예컨대 무슨 변제? 대물 변제 1, 기한 미도의 채무 2, 3 다툼이 있는 채무, 4 선택 채무, 두 개 더 추가해야 되겠네. 5 뭐 항변권이 붙은 채무, 항변권이 붙은 채무, 6 경계. 요 6개는 어떻게 한다? 금지한다. 예. 되겠습니까? 예. 꼭 기억해야 된다. 이거 잘 낸다. 요 6개는 이해관계가 상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금지.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그지? 그 다음에 그래서 요거 잘 낸다. 요거 잘 낸다. 꼭 기억한다. 자기가 갖고 쌍방대리 원칙 금지하는데 허용하는 거 몇 개? 4개. 4개니까 한 개 집어넣어 갖고 잘 내겠죠. 그죠? 내기 좋다. 이게. 그 다음에 또 대리인이 여러 명이 있는 경우, 대리인이 수인이 있는 경우, 됐습니까? 대리인이 여러분 꼭 대리인이 한 사람만 있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여러 명이 있는 경우 공동으로만 대리행위 하여야 하는 거. 공동으로만 대리행위 하여야 하는 거. 이걸 무슨 대리? 공동대리랍니다. 공동대리는 각자 대리를 원칙으로.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아니 뭐 공동으로 한다고 했다가 와 또 각자야. 이게 이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본인이 있고 상대방이 있고 대리인이 있는데 요 대리인이 꼭 한 사람만 있으라는 법은 없거든. 요렇게 여러 명일 때 요걸 대리행위라고 그러거든. 늑자. 행위할 때는 무슨 께 함께 무슨 께 함께 무슨 께 함께 본인에 대한 책임은 무슨 자 각자. 그럼 문장 안에 대리행위라는 단어가 있으면 무슨 동 공동 그런 말이 없으면 효과 무슨 자 각자. 그럼 만약에 시험에서 대리인이 여러 명이 있다 하고 아무런 말이 없으면 결과 요거 무슨 자 각자 이렇게 한다. 문장 안에 대리행위라는 단어가 있으면 무슨 동 공동 그런 말 없으면 무슨 자 각자. 근데 원칙은 자 행위는 무슨 께 함께 효과 결과는 뭐 각자. 그러면 여러 명이 있다 아무런 말이 없으면 무슨 자 대리 각자 대리 이렇게 한다 이게. 그러면 하는데 단 무슨 건은 친권은 무슨 동 공동 대리다. 그래서 만약 이거 뭐 할 필요 없고 여러 명이 있다 아무런 말이 없으면 무슨 자 각자 이러면 된다. 모르겠다 각자 이러면 됩니다. 본인에 대한 각자 책임지고. 그럼 어쨌든 이런 대리권 제한을 위반했을 때는 이런 대리권 제한을 됐습니까? 대리권 제한을 위반한 경우 대표적인 대리권 제한이 자기에게 갖고 쌍방대리인데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했을 때는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무슨 대리? 무건대리 무효. 여러분 요 무건대리 무효하고 오리지널 무효하고 같다 다르다. 오리지널 무효는 한 번 무효는 무슨 가지? 끝까지 무효고 나중에 다음에 하겠지만 무건대리 무효는 원칙 본인은 뭐지지 않지만 책임지지 않지만 나중에 본인이 뭐가 있으면 추인이 있으면 소급해서 몽땅 누가 책임진다? 본인. 그래서 요 무건대리 무효는 뭐가 될 수 있다? 유효가 될 수 있다. 본인은 뭐가 있으면 추인이 있으면 추인이 있으면 유효로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원칙이 요렇게 했을 때 본인은 뭐지지 않는데 책임지지 않는데 무효. 근데 본인은 뭐가 있으면 추인이 있으면 본인은 뭐진다? 책임진다. 그런 것 그죠? 그게 어디에 있냐면 뭐
여러분 거기에 117, 118, 119페이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지?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에 한 보면 그 119페이지 대표해제 한 보면 찾습니까? 예. 대리권 범위와 제한 틀린 거 됐습니다. 대리인이 본인의 금전 채무가 기한이 도래한 경우, 아까 기한이 뭐 한 경우 도래한 본인의 허락 없이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가 아니고 뭐 변제할 수 있다. 채무유행이니까 기한이 도래한 채무는 변제할 수 있고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는 마음대로 변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돈 갚아야 됩니까? 안 갚아야 됩니까? 빨리 갚아야지. 법에는 무조건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1번. 2번 안 봅니다. 그럼 금전소비대차 그 담보를 위한 설정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임의 대리인은 주어 끊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 갖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나중에 하겠지만 여러분 취소권 해제권은 원칙 누구만 할 수 있냐면 본인만. 다시 취소권 해제권은 원칙 누구만 할 수 있다? 본인만. 대리인이 취소 해제하려면 무슨 또 별도의 수권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 매매계약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주어 끊고 특별한 중도금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아까 해제 취소권도 할 권한 있다 하면 OX, X 꼭 기억한다. 해제 취소권은 오직 누구만? 본인만 할 수 있다. 해제 취소하려면 무슨 또 별도 꼭 기억한다. 그렇게 잘 나온다. 그래서 만약에 대리인이 그냥 매도에 대한 대리권 권한이 있다 하면 뭐 계약금, 중도금, 잔금도 수령할 권한도 있고 근데 매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했다 하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뿐만 아니라 잔금 기일을 뭐 연기해 줄 권한도 있다. 그럼 아무리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받았다 하더라도 해제권, 취소권이 있다 없다? 없다. 대리인이 해제 취소하려면 무슨 또 빨리 별도. 아까 해제권 취소권은 오직 누구만? 본인만. 대리인이 해제권 취소하려면 무슨 또? 별도. 그렇지 그런 거. 그 다음에 4번 대리인이 여러 명이 있을 때 아무런 말이 없으면 무슨 자? 빨리 각자. 무슨 자? 각자.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에 의해서 달리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대리인은 100% 무슨 몇 퍼센트? 100% 임의규정. 그럼 법규정과 다른 특약하면 특약이 뭐하다? 유효. 그래서 법규정과 얼마든지 달리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대리권 남용해야 되는데 그죠? 대리권 소멸은 금방 했죠. 무슨 건 소멸? 대리권 소멸은 그죠? 아까 소멸은 아까 임의 대리는 어떻게 하면 소멸하고 빨리 철회 종료. 법정 대리는 무슨 규정 없애면 되노? 법률 규정 삭제 페이지. 공통 4개. 공통이 중요하다. 뭐 본인 1개 대리인 3개. 본인 1개 대리인 3개. 거기 있죠. 121페이지 있고 특유한 소멸 사유 뭐 이렇게 있고 그죠? 그래서 다음 주에 무슨 건 남용? 대리권 남용하고 대리행위 이렇게 넘어갑니다. 오늘 여기까지 그죠? 해서 마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